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 2대1 기사 다섯 번째 RGN 요구 임상 3상 실패 남은 카드는 이제 기사 한번 팩트 한번 체크해 보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대1에서 이제 아침에 나왔던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이제 기사죠. RGN 259가 이제 신경에서 각막염뿐만 아니라 안구건조증에도 이제 임상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이 다섯 번째라고 하는 말은 안구건조증에서 3번, 그 다음에 신경에서 각막염에서 CO 1, 2, 3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관련되는 임상은 지금 9월에 이제 그 환자 투여가 마무리되어서 이제 올해 임상이 끝나고 이제 탑라인 데이터는 내년 정도 뭐 기대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구 눈에 관련되는 질환은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을 여러 번 해서 이 주관적인 객관적인 부분들이 맞아야 이제 허가를 하는, 조금 다른 질환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기간들이 비교적 좀 짧기 때문에 여러 번 하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GN 259 같은 경우는 티모신 베타를 기전으로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신경에서 각막염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임상 3상에 실패를 했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M&A를 추진해서 그러니까 HLB 쪽에 들어온 거는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들어왔죠. 이제 기존의 G3 BNT일 때 안구건조증으로 이제 주가도 이제 2만 원 중반, 3만 원 부근까지 갔던 시점이 2018년도였고, 그래서 어라이즈 관련되는 부분들이 통계적 위성을 미충족했다는 내용들이 뭐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신경이어서 각막염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삼상 제일 처음에 했던 CEO 1 같은 경우에는 그 46명 정도를 생각했습니다만 18명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신경에서 각막염 자체가 희귀의약품이니까 임상 환자 모집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HLB 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자금 확보들을 하면서 CO2, CO3 관련되는 부분이 CO1을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되어서 70명 정도로 이제 유럽, 미국에서 삼상이 진행되었던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RGN 259 신경에서 각막염 적응증으로 확장하기 전에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신약 후보 물질이다. 자, 임상 3상은 세 차례 1차 평가 지표에 통계적 위성 충족을 실패했다. 자, 회사는 양원 2차 평가 지표를 근거로 해서 신약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추정. 요게 뭐 그냥 뭐 어거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평가 지표가 통계적 위성을 실패해도 2차 평가 지표로 해가지고 허가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시도들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FDA 신약허가 신청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지만 어라이즈 4가 한 번 더 이제 실시하는 곳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이제 어라이즈 4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신경에서 각막염 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형태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회사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진행되었던 시어 1회, 그러니까 본래보다 작은 어떤 이제 임상 그 참여 환자 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통계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문과니까 뭐 이과를 그렇게 내용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뭐 피셔 정확 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 제곱 검정, 이런 색다른 낯선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뭐 통계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위성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뭔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대립가설이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되는 이제 기무가설을 만듭니다. 이 부분들을
반대되는 어떤 흐름들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통계적 유의성인데, 좀 쉽게 말하면 이 약의 효과가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따지는데, 그래서 그 어떤 그 측정 수단 자체가 P값입니다. 그러니까 P값이 0.5 이내로 들어오면 우연으로 이제 이것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약이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어서 될 것이다. 근데 0.0656이니까 0.05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0.05 이내에 들어와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피셔 정확 검정은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수가 좀 작을 때는 이 부분이 됩니다만, 이제 모수가 많았을 때는 이 계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이제 이 개념 자체가 나왔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전산화되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계산 자체가 좀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이제 모수가 많았을 때는 카이 제곱 검정을 씁니다. 카이 제곱 검정은 그러니까 모수가 작았을 때는 그러니까 피셔 정확 검정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카이 제곱 검정 많았을 때 이제 쓰는 방법인데, 요걸로 이제 계산해 보면 P 값이 0.04니까 0.05 이내로 들어오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저걸로 분석해서는 이렇게 좀 뭐 성공적인 결과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어떤 시어 1의 결과들을, 그러니까 모수를 늘렸을 때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이 이제 이 부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어 2와 시어 3을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어 1이 처음에 46명 목표로 했습니다. 18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피셔 정확 검정으로 하게 되면 통계적 유의성 확보하지 못하지만, 이게 이제 모수가 많이 했을 때를 가정한 카이 제곱 검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 모수를 늘려서 이제 진행해보면 통계적 유의성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족으로 임상을 중단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험자 수를 늘리면 이 그 약효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어 1의 전략적 판단을 해서 이제 시어 3와 시어 2를 작은 보강을 하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톱라인 결과 이제 1차 평가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이 미충족되면서,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사실 이제 결과 발표를 할 때는 이런 P 값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구두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2주간의 이제 풀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뭐 나오게 되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테라피틱스는 이번 임상이 임상 파이프라인에 중요한 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탑라인 결과를 공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젠트리를 통해서 임상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HLB 테라피틱스 공시 의무는 없다고 이제 풀이를 됩니다만, 그래서 1차 평가 지수인 4주 후에, 옥사베이터가 이제 8주 후에 하는 건데, 이게 4주 후에 어떤 결과를 하면 좀 더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군이 이제 플라시보 효과,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저만저 형태가 아니라 그냥 뭐 소금물 형태의 뭐 저만두에 넣었는데 자연 치유되었던 부분이 플라시보 효과로, 그러니까 위약군과 투약군 자체의 데이터가 간격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효과가 나와서 줄어들어 버리면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이제 안 되는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임상 관련되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뒤에 이제 뭐 조만간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전체 CRO로부터 이 클리니컬 스타디 리포터를 이제 받기 때문에 전체 임상 결과 데이터를 공식 수령하고 난 다음에 그 1차, 2차 전체 평가 변수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아마 이제 데이터 발표가 나오면 이제 시어 2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게 기대치가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전에 그
전환사채 이제 발행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에 또 이제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또 주었던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HLB 그룹주들 항상 보면 몇 년 동안 보면 이제 뭔가 주가가 오를 때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시비 발행을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이제 해왔던 어떤 전력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라피틱스가 톱라인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듀 딜리전스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만 괜찮으면 빅파마로의 라이센스 사업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다고 이제 계속 이제 IR에서 밝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또 이제 뭐 시비 발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가 요 상황에서 이제 뭐 네밍카드는 시어2는 아직 이제 마지막 한자 투여도 이제 9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올해 말까지 임상이 종료되면 여기 톱라인 분석을 또 내년도 정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RGN 259에 삼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삼상을 통해서 반전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건 이제 임상 디자인이 좀 동일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지 여부 또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럼 RGN 259 외에는 뭐 다른 부분이냐 테라피틱스의 파이프라인은 교모세포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구건조증 관련된 어라이즈 4도 뭐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향적으로 지금 그 테라피틱스는 이번에 이제 신경연성 쪽으로 올인을 해서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이 주가에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거의 이제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제 5,000원 언더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기타 이제 재무적으로 뭐 콜드체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만 2023년도부터 여기 이제 뭐 의약품 콜드체인 사업자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은 뭐 주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테라피틱스가 다음에 어떤 라인들의 임상을 지원할 수 있는 재무적인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 지금 전체 풀데이터로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회사의 구체적인 이제 발표가 있으면 방향성을 기대감으로 바꿀 수 여부는 그때 가서 좀 보셔야 됩니다만 주가는 이제 여전히 조금 테라피틱 주가를 보게 되면 제가 이번 주에 반등의 여부가 나올 수 있는 양봉이 나오느냐 이번 주까지 뭐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플랫형으로 가고 일단 양봉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량이 터졌던 원봉의 시가를 회복하는 V자 형태는 지금 나오지는 않고 가격 조정을 하고 지금 이제 플랫형으로 지금 옆으로 가는 게 4,000원대 중반 정도 흐름인데 거래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 가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는 어떤 흐름을 갈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7월 달에 HLB 그룹 전체적으로는 이제 타이베이 미팅과 리서브션 일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영향이 테라피틱스에도 영향을 주고 테라피틱스가 그러면 미국 임상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부분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좀 소상히 좀 시장에 알리는 뭐 IR이라든지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플랫형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래량 증가가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계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생명과학도 이제 약보합세,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이제 뭐 한 2,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량 작은 상태에서 음봉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럼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